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몸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 바로 춤, 무용이죠. 하지만 춤을 춘다는 것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춤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는 당찬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입니다. 올해로 8년째 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이민성 단장과 함께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건강상담실에서는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 피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휴대전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예술가들이 말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의사소통 수단 바로 춤, 무용이죠. 몸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으로도 불립니다. 오늘은 춤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는 당찬 무용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내 최초 장애인을 위한 전문 무용단체죠.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의 이민선 단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애인 무용단, 흔치 않은 무용단인데요. 먼저 필로스라는 이름 무슨 뜻인가요? 네,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의 우리 아이들에게 무용교육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신체적 기량 향상이나 또는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발달 등 이런 교육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네. 그런 아름다운 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장애인 무용단을 꾸리게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석사과정 공부 중에 저는 무용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무용의 원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통해서 그 감정을 자신의 더 아름다운 몸매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무용의 원론입니다. 예. 근데 이 무용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에 무용은 예술가의 하나의 예술의 측면으로서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예쁜 심미적인 모습만 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무용이 가진 교육적인 장점을 이런 소외계층이나 또는 특별한 대상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제가 대학원 과정에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네. 연구 과정 중에 정말 장애 아동들에게 이 무용의 이런 교육적 측면들을 아이들이 가르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고 네. 10여 년 동안 서울대학교 장애아동 체육교실이라는 곳에서 무용교사로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네. 교육을 해본 결과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일반 그 비장애인들보다도 이 무용이 가진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판명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대학에 교수로 가게 된다면 우리 장애아동들에게 제가 정말 공부했었던 제가 그 학위 논문 자체를 다운증후 아이들들의 네.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무용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장애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2005년에 27명의 지적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재직하게 된 그 대림대학교 스포츠 지도과의 교수로 가면서 네. 그 지역에 안양 지역이 우선적으로 27명의 지적 장애인 아동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이 무용 교육을 하게 된 것이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의 가장 네. 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올해로 벌써 창단한 지 8년이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무용단원들이 장애인이다 보면 연습 시간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은요, 특성상 이 모든 그
무용 순서들을 네. 암기해서 그걸 해서 무대에서 공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저희 필로스 장애무용단에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정말 무용의 세 가지 전문적 영역을 전문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네. 교육하고 있는데요. 10분 정도의 한국무용 작품을 하려면 연습 기간이 한 2년여 정도의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일반 무용가들하고 비교하면은 기간이 몇 배나 더 필요한 건가요? 그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네. 따르죠. 그렇지만 일반 그 비장애인들이 무용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은 그들은 몸을 통해서 우리 이런 동작들을 네. 음악을 가지고 음악을 하나의 도구로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교육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네. 순서를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교육의 효과로서 어떤 운동의 효과로서 여러 가지 네. 측면으로 해서 몸을 익혀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록 오랜 기간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 기간이 오래되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결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공연을 마치셨다고요. 네, 저희가 초창기 2007년 3월 20일 날 저희가 창단되었는데요. 네. 창단은 얼마 안 돼서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안양 샘병원이라는 곳에 전인 치유의 밤에 초청돼서 저희 필로스 네. 장애인 무용단이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정말 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그리고 어려운 그 환자분들을 사랑으로 또 돌보시는 그런 환자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공연했을 때 정말 그 머리도 하나도 없으시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보이는 환자분이 이렇게 휠체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보셨는데요. 네. 그분들 몇 분께서 저희 무용단 아이들 공연을 보시고 저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모습도 보고 네. 얼마나 마음들이 아팠겠습니까. 네. 근데 그 공연을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그 지적장애인 아이 하나가 정말 스스로 무대에 내려가서 그 환자분을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한마디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괜찮아요, 사랑해요란 말을 두 마디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거긴 관객분들, 의사, 자원봉사분들, 선생님들 모두 하나가 돼서 다 울음바다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저희 무용단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특별히 저희 무용단 정기 공연이나 이런 공연을 멀리서 계시거나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분들, 환자분들, 어려운 환경에 처인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번에 네. 특별히 찾아가는 공연, 특별히 병원으로 가는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그 무용단, 장애인 무용단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처음에는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정도 아이들에게 이제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무용과 발레, 네. 한국무용, 정말 그들에게, 무용가가 될 수 있다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무용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도,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계속 무용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 연령을 그래서, 네, 고등학교라고 제한하지 않고 이제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아이들을 누구나 지적장애인을 가진 그런 장애를 네.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도록 이런 연령의 네.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무용단 이끌어오면서 뭐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텐데 가장 힘들 때 언제였나요? 처음에 아이가 이제 무용실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무용실에서 뭘 하는지 궁금하고 어떤 환경적인 것에 아이들이 처음에 적응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네. 또한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적응하는 기간들이 오래 걸려서 그 기간이 조금 힘들었던 거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단장님, 우리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해주세요라고 저한테 정말 요구하셨어요. 정말 예. 부탁을 하셔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하면서 어떤 아이가 처음에는 그 아이가 무용을 접하면서 음악을 접하게 되면서 서서히 그 무용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 빠꼼히 이렇게 문을 열고 그 환경을 적응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요 그 무용실에 박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하더니 예.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아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반가운 전화를 주셨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을 때 백화점에서 아마 저희 무용실에서 아주 귀에 익은 같은 음악이 들려왔나 봐요. 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느 날 그날 갑자기 콧노래로 흥얼흥얼흥얼 그 음악을 따라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그날 이후부터 아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아이가 8년 전에 그 아이가 지금까지 우리 무용단에서 중요한 역할로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뭐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에 대한 예술 교육에 대한 투자 그렇게 활발하진 않죠? 네, 정말 무용이라는 건 예쁜 얼굴과 예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네.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우리도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평등한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들에게 무용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가장 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더 예쁜 몸을 통해서 표현할 네. 수 있는 이런 교육적 효과를 많은 이에게 갈 수 있게끔 해줄 것이 저희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의 하나의 역할이고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장애인들의 예술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면 장애인들도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길은 멀고 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관심입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아는 지인이나 제가 아는 가족들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제가 지원을 받고서 지금 공연을 우리 무용단을 꾸려가고 있는데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서 장애인들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것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면은 정말 무용가가 되고 싶지만 그들이 산업 현장, 사회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저임금을 받고 조금 힘든 가장 단순 노동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길들을 네. 생각을 하셔서 그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고등학교까지는 어떻든 자기가 무용을 하고 싶어서 하지만 네. 이제는 평생 먹고 살 길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어머님들과 10년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그 어머님들의 그런 고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들이 정말 무용을 하면서 무용만을 가지고서 평생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었으면 하는 게 제 꿈이고 소망이고요. 네. 지금 현재 국립무용단이나 국립현대무용단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용단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삶의 현장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무용하고 예술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길이 열어지길 정말 소망하고요. 네.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장애인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정말 교육열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무용교육을 받고 저희 가서는 또 체육교육을 받고 또 여기서는 미술을 받아야 되고 음악을 받아야 되고 언어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곳을 정말 아침 10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밤 10시까지 파김치가 되실 만큼 아이들을 네.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십니다. 버스를 2번, 3번 나눠서 다니시는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정말 이 장애인들을 위한 토탈 아트 센터가 마련되어서 2층에서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무용을 배우고 3층에서는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장애인들의 예술센터가 건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래도 좀 대기업 같이 좀 재력이 있는 데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이 소외계층들 네. 이제는 나눔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면서 우리 모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모두 하나가 돼서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 정말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무용단 매년 모집합니까? 언제든지 상시 모집하고 있고요.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처음 저희가 2007년 청단했을 때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아이들인데 근데 그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단한 오디션, 그것이 오디션이 뭐냐면 자기가 대답을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어느 정도는 표현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하는 몸짓을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기량을 제가 오디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은 청취자분들 가운데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언제든지 제가 대림대학교 스포츠 지도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쪽에 있는 학교로 또는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쪽에 문의를 주시면요. 예. 언제든지 제가 상담을 하고 문이 열려 있습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치면은 다 연락처 같은 거 나옵니까? 네, 얼마든지요. 그렇군요. 끝으로 지금 뭐 시간 거의 다 돼갑니다만. 네. 우리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을 통해서 뭐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 뭐 꾸준히 하셨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시죠. 네. 장애인들도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이 국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도 네. 이런 장애인들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모든 이에게 전달 주어서 그분들도 정말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고 네. 평등한 사회라는 걸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외국에도 이런 장애 무용단이 많이 있나요? 외국에도 있지만 많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늘어지게 활동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의 이민선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은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피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누구든지 뭐 피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의학 쪽에서는 피로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네, 그 피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과로하거나 감기 걸렸을 때 처지고 노곤한 그 느낌이 바로 피로가 맞습니다. 네.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일상적인 활동 이후에 비정상적인 탈진 증상,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는 상태, 네. 그게 바로 피로입니다. 네, 피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겪는 증상이지만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어떤 질환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갑자기 이유 없이 심각한 피로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피로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다른 신체 증상이 동반된다거나 할 때는 어떤 질환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피로가 금방 풀리면야 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흔히 그 만성 피로 또는 네.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게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만성 피로나 만성 피로 증후군 어떤 건가요? 네, 만성 피로는 쉽게 그 피로한 느낌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보통 만성 피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요새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이런 질병명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만성 피로에서 진단 기준을 좀 더 의학적으로 구체화시킨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휴식을 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또 사람을 매우 힘들게 만드는 피로가 지속되는 상태고요. 뭐 만성 피로든 아니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든지 간에 그 대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 구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질환이 없으면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이게 만성적인 피로로
이게 병적인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보통 피로가 뭐 한 2-3달만 계속돼도 좀 내 몸이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성 피로 증후군은 6개월은 돼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피로감이 계속되면은 진짜 이게 내가 다른 질병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다른 질환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 피로로 한의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제가 봤던 환자들 중에서도 피로로 내원을 했다가 다른 질환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꽤 있으십니다. 네.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빈혈이 있고요. 예.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 예. 그리고 신부전이나 만성 폐질환에서부터 또 드물게는 진단되지 않은 암이나 간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예. 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나 불면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즉 쉽게 이해하면요. 모든 질환의 결과가 다 피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질환 중에서 다른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또 피로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게 질환 때문은 아닌지 이렇게 좀 단순 피로랑 헷갈릴 수가 있고요. 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 질환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예. 빈혈도 피로의 원인이 되는군요. 네. 빈혈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예전 질환 같은데 요즘도 빈혈 환자가 많이 있나요? 네, 빈혈은 항상 그 인구의 일정 부분이 항상 앓고 있는 질환이고요. 예. 네, 빈혈은 그 혈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게 빈혈입니다. 그래서 이 눈 아래 거풀을 뒤집어 보면 붉게 보여야 하는 결막이 창백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빈혈이 있는지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예. 간단하게는 그냥 그 일반 병원에서 하는 혈액 검사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빈혈 여부를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앞서 피로를 느끼는 가장 흔한 질환,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빈혈이 있었고 또 갑상선 질환이 있었어요. 네. 그 갑상선 질환의 주요 증상이 피로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갑상선 질환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예. 그냥 단순한 피로랑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다른 증상이 조금 더 뚜렷한 편이라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피로 외에도 체중이 갑자기 감소를 한다거나 예. 또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거나 또 더위를 예전보다 못 참겠다. 그리고 땀이 예전보다 많이 난다. 그리고 설사를 많이 하신다거나 또 손이 갑자기 떨린다. 예. 동작을 할 때 손이나 몸이 떨린다.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때는 항갑상선 약물을 복용하면 거의 증상이 1주나 아니면 길게는 몇 주 내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이제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로에서만 보면 그렇고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그 항진증보다는 조금 덜 특이적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반대로 체중이 늘면서 변비가 생기고 또 몸이 붓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추위를 못 견딘다 이러면은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할 경우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약물로는요, 우울증 약이나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고혈압 약이나 수면제 등입니다. 예. 하지만 이 약물 때문에 피로가 발생하는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니면 피부 질환에 자주 처방되는 지르텍이나 유시락스 같은 약물이 항히스타민제인데요. 예. 이 약물은 복용한 환자의 5% 정도에서 피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항우울제나 수면제는 10% 정도의 환자가 피로를 호소하고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복용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그 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약물의 종류를 바꿨다거나 예. 아니면 용량을 늘린 경우에도 갑자기 피로감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게 약물 때문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나도 요즘 피로를 느낀 게 꽤 됐는데 병에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단지 피로하다는 이유로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 왜냐면 대부분 중대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네. 증상과 동반이 되기 때문에요. 예. 단순한 만성 피로와는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그 간 질환이나 예. 아니면 암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 증상이 피로만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B형 간염 보균자가 많고요. 이 B형 간염 보균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만성 간염 그리고 간경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지 않으면 그 피로가 점점 심해졌다. 그런데 나중에 진단을 해보니 간경화까지 진행됐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거를 안다면 반드시 3에서 6개월에는 한 번씩 그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다가도 중간에 피로가 갑자기 심해진다. 아니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중간에라도 추가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초기 진단이 어려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나이에 따른 권장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이유 없는 피로감과 본인이 뭐 체중을 감량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감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또 가족 중에 암에 걸리신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피로가 이유 없는 피로가 지속된다 이러면 병원을 한 번쯤 방문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상담실 오늘은 피로에 대해서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자 내용인데요. 3598번. 요즘 계속된 야근에 피로가 상당합니다. 피로엔 보약이 최고라는 아내의 말에 따라서 보약을 한 첩 지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먹은 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큰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보약을 먹으면 피로가 풀리나요? 어떻습니까? 보약을 먹으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아직 일주일밖에 안 드셨다고 하면 이 피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호소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이제 기간을 두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원인 질환이 없는 과로형 피로거나요. 아니면 만성 피로 같은 경우에는 그 한의원을 찾으시는 환자군도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로 도움을 받는 환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피로의 원인이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예를 들면 뭐 고3 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 과로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회복의 시간이 비교적 더 오래 걸릴 거고요. 원인이 되는 상황이 해결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훨씬 약 효과가 빠를 테고요. 그리고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그 질환별 한약의 치료율이나 아니면은 치료 속도에 따라서 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날도 더워서 삼계탕 같은 몸에 좋은 음식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음식들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네, 뭐 이제 영양탕이나 삼계탕이나 이런 것들이 고칼로리의 고단백 식품입니다. 근데 피로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살이 쪘다 이럴 때도 이제 심각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갑자기 살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입맛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도 피로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전자의 경우에는 살이 갑자기 쪄서 피로한데 뭐 삼계탕이나 영양탕을 먹는다고 한다면 한의학적으로는 식적이라고 하는 게 더 쌓여서 오히려 더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대신에 여름철에 입맛이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식사량이 줄거나 또 체력 소모가 많아지면 이럴 때는 이런 음식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어땠습니까? 네, 에너지 드링크는 그 주 성분이 카페인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짝하는군요. 단시간에 피로감을 덜어주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감신경을 과흥분시킴으로써 오히려 더 체력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8526번인데요. 얼마 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만성 피로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피곤함을 느끼긴 했지만 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주위에도 저처럼 피로에 지쳐있는 분들이 많은데 잠을 많이 자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성 피로증후군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주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잠을 많이 자면 낫는 것 아닌가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가진단법 있을까요? 만성피로증후군? 네, 만성피로증후군이 어떤 검사 수치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증상으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자가진단이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개월 이상 피로가 지속돼야 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이게 특정한 질환 때문은 아니어야 합니다.
또 현재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생긴 게 아니어야 되고요. 또 휴식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휴식으로 증상이 호전이 안 된다면 쉬어도 피로감이 계속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게 확립된 치료법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쓸 수 있는 약물로는 이제 양약으로는 항우울제나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쓰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 실제로 이런 처방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효과 대비 부작용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한약 치료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기겠죠? 네, 일단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 질환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어떤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그 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죠. 3975번인데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잠을 많이 자고 싶어도 공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억지로 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교할 때에도 시간을 절약하고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강의를 듣습니다. 간혹 너무 졸리면 주중에 참았다가 주말에 몰아서 자곤 합니다. 언뜻 TV에서 보기에 이게 안 좋다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서요. 어쩔 때는 피곤해서 눕긴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요? 이런 내용인데 수험생이 보낸 내용 같아요. 네. 먼저 피곤해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경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것도 피로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그 불면과 피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불면이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예. 사연 보내신 분처럼 피로의 결과로 불면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거 이런 거는 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예. 그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부족한 잠을 한꺼번에 몰아서 자는 게 어떤 피로회복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 유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2669번 질문 주셨는데 40대 여성입니다. 짜증을 잘 내는데 병원에 가면 방법이 있나요? 약간 피로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짜증을 네. 잘 내는 40대 여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짜증이 나는 원인이 피로라고 한다면 그 피로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예. 그 한의학적으로는 지금 이 단순한 사연으로만 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 여성에서 40대에 짜증이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을 감기울결이라고 하는 장부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예. 어떤 진찰을 통해서 정신적인 면을 조금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0415번 또 질문 주셨는데요. 딸이 갑상선 항진증으로 늘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타는데 네. 치료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네,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면 아마 그 항갑상선제를 복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예. 그 저희 치료 경험이나 아니면은 그 임상 사례들이나 아니면 보고들을 보면 그 적절한 약물을 써서 적절한 갑상선 수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피로나 이런 것들이 네. 그 대체의학이나 아니면은 한약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왜 약을 먹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 검사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들을 부수적으로 같이 결합을 시키면 좀 더 잘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수험생 질문 중에 그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고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네. 그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더 피로해지는 건 아닌가요? 그 스마트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것들이랑 그리고 수면 시간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제 자기 전에 30분이라도 보면 그게 수면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예. 이거는 결국 다음날 집중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자기 전 3시간 이내로는 어떤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예. 동영상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불가능한 주문 같아요. 네.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게. 그게 혹시 피로 회복에 좋은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운동요법이 그 피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예. 도움이 되는 운동은 걷기나 아니면 자전거, 수영 이런 운동들인데요. 예. 쉽게 말해서 힘을 많이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일주일에 5번, 그리고 한 번 할 때 5분에서 15분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30분 정도가 되도록 운동량을 유지하면 피로 증상이 줄어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피곤할수록 운동 더 하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그렇죠. 맞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서 내가 피로를 많이 느낀다라고 한다면 네. 운동 강도를 줄이는 게 답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운동을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건강상담실 동서융합병원 통합암센터 한방내과 이진수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혜민,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